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오늘도 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5년 안에 병원 침대에 누워 생과 사회의 갈림길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매년 수만 명의 60대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건강을 갉아먹다가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후 돌연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그 원인의 80% 이상이 생활습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병, 합병증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괜찮다며 방심합니다. 마치 일본 오사카에 사는 68세 다카하시 켄지 씨처럼 말입니다. 다카하시 씨는 30년 동안 성실히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 후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 TV를 보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맥주 한 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 평범함이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카하시 켄지 씨의 실제 경험을 통해 60대 이후의 생활 습관이 어떻게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인생 10년을 지킬 단 한 가지 습관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퇴직 후의 생활,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다카하시 씨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때의 행복감이 묻어 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늦게 집에 오던 일상에서 벗어나니 마치 감옥에서 풀려난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런 마음이었죠. 그의 하루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아침 10시경 일어나서 TV를 켜고 점심은 근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다가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소파에 누워 드라마나 뉴스를 보다가 낮잠을 자고 저녁에는 맥주 한 캔과 함께 안주를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내도 이제 좀 쉬어도 된다며 이런 생활을 이해해 주었죠.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몸이 좀 무거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것 정도는 나이 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혈압이 조금 올라가고 혈당이 경계선에 있다고 해도 아직 괜찮다.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다 하면서 넘어갔죠. 하지만 문제는 몸이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혈관을 경직시키고 불규칙한 식습관은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마시는 맥주는 간에 지방을 쌓게 하고 편의점 도시락의 나트륨은 혈압을 서서히 올려놓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60대 이후에 급격히 늘어나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심혈관 질환과 대사질환입니다. 이 질환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활 습관의 누적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야식을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도 심장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를 것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은 2023년 11월 15일 밤 9시 30분경이었습니다. 다카하시 씨는 처음에는 체했나 싶어서 소화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숨을 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아내가 괜찮냐고 물었을 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누군가가 짓누르는 것 같았고 팔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10분이 지나자 통증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다카하시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 것을 보고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차가 오는 동안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내가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호흡이, 심장 박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다카하시 씨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었고 관상동맥의 주요 혈관이 거의 막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몇 분만 늦었어도 지금 여기 계시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즉시 심장시술이 시작됐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고 스텐트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다카하시 씨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은 환자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라는 의료진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선들과 산소흡기를 보며 내가 정말 죽을 뻔했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그 순간 지금까지의 제 생활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 몰랐다는 다카하시 씨. 그는 그저 편하게 쉬었던 것이 결국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와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나는 것은 만약에라는 단어였어요. 만약 조금만 더 걸었다면, 만약 술을 줄였다면, 만약 물을 더 마셨다면. 이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카하시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난 2년간의 자신의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퇴직 후 체중이 15kg 늘었고 혈압약을 처방받았지만 아직 괜찮다며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운동을 하라, 식단을 조절하라고 했지만 나중에라며 미뤘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장 후회됐던 것은 가족들과 보낸 시간이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같이 산책하자고 했을 때 다리가 아프다, 피곤하다며 거절했던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 했을 때도 귀찮다며 미뤘죠. 담당 의사는 다카하시 씨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환자분의 관상동맥은 하루 이틀에 막힌 것이 아닙니다. 최소 2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좁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었을 텐데 대부분 무시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다카하시 씨는 지난 1년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이것도 잠깐 일어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심근경색 환자의 70% 이상이 저처럼 후회한다고 하더군요. 내가 평소 생활 습관만 바꿨더라면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후회가 병상에 누워서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후 응급실 내원 원인 1위가 바로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매년 약 10만 명의 60대 이상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응급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진작 관리했더라면이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소파에 앉아있기로 선택하고, 매일 편의점 음식을 먹기로 선택하고, 매일 운동을 미루기로 선택했던 것들이 결국 저를 이 자리에 눕게 만든 것이죠. 퇴원하던 날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카하시 씨,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1년 안에 다시 뵐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밤 다카하시 씨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6시 30년 직장생활 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에 미리 준비해둔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가 시작한 첫 번째 변화는 수분 섭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오후에 피곤할 때 물 한 잔, 잠들기 전에 물 한 잔. 하루에 최소 6잔 이상의 물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물을 마시니까 신기하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변비도 해결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5분 걷고 쉬고 10분 걷고 쉬고를 반복하며 점차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한 달 후에는 20분 연속으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걸으면서 느낀 것은 세상이 참 아름답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TV 화면으로만 보던 계절의 변화를,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바람의 시원함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걷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을 다시 느끼는 시간이 되었어요. 세 번째 변화는 식습관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대신 아내와 함께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현미밥에 채소를 많이 넣은 비빔밥, 생선구이에 나물, 반찬, 두부와 버섯이 들어간 된장찌개 등 단순하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맥주를 끊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하지만 대신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녹차, 둥글레차, 보이차 등을 번갈아가며 마시니까 맥주가 그리운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몸에 즉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 달 만에 체중이 3kg 줄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숨이 덜 차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아침물 한 잔, 하루 20분 걷기, 저녁을 가볍게 먹는 것. 이런 단순한 습관들이 제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회복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인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 노인들이 더 건강하게 사는지 말입니다.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일본은 세계 최장수국입니다. 평균 수명이 84.3세로 한국의 83.5세보다 약 1년 정도 길며 특히 건강 수명에서는 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본 74.1세, 한국 73.1세로 일본이 1년 더 건강하게 삽니다. 처음에는 유전적 차이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생활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일본 노인들은 우리와 다른 일상을 살고 있었거든요. 일본 노인들의 첫 번째 특징은 적극적인 걷기 문화입니다. 일본 65세 이상 노인의 78%가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는 반면 한국은 52%에 그칩니다. 동네 곳곳에 있는 공원에서 노인들이 함께 운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오사카만 해도 새벽 6시면 공원에 노인들이 모여서 걷기 운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혼자 걸었는데 지금은 저도 그 그룹에 참여하고 있어요. 함께 걸으니까 더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 특징은 식습관입니다. 밥 한 그릇, 된장국 한 그릇, 생선이나 두부 등의 단백질, 채소 반찬, 절임류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도 건강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이에요. 김치, 젓갈, 찌개류 등이 그렇죠. 반면 일본 음식은 상대적으로 담백하고 생선과 채소 위주라서 혈관 건강에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사회적 지지 시스템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목적을 찾아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게이트볼, 노인회관에서의 각종 활동,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합니다. 저도 지역 노인회에서 하는 텃밭 가꾸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웃고 떠드는 것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일본보다 뛰어나고 IT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 된장, 고추장 등의 발효식품은 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노인들의 문제는 너무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 노인들은 좀 더 여유롭게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카하시 씨는 확신합니다. 한국 노인들이 일본보다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면서 터득한 건강 비법을 한국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3가지 루틴만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는 수분 루틴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저는 이제 하루에 물 8잔을 마시는 것을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그의 수분 섭취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점심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오후 3시경 피곤할 때 한 잔, 저녁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저녁 운동 후에 한 잔, 취침 1시간 전에 한 잔을 마십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서 불편했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변비가 해결되고 피부가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졌어요. 무엇보다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고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사 중에는 물을 적게 마시고 식사 전후 30분 정도에 마시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 루틴입니다. 목표는 하루 5,000보입니다. 처음에는 2,000보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7,000보까지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의 걷기 전략은 생활 속 걷기입니다. 아침에 30분 산책, 점심 후 15분 동네 한 바퀴, 저녁 식사 후 20분 걷기를 기본으로 하되 일상생활에서도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TV 볼 때 20분마다 일어나서 집 안 돌아다니기 등을 실천합니다. 걷기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만 보를 가끔 걷는 것보다 매일 5,000보를 꾸준히 걷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날씨가 나쁜 날에는 집 안에서라도 제자리 걸음을 20분 정도 합니다. 그는 또한 근력 운동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팔굽혀펴기 10개, 스쿼트 20개, 플랭크 30초씩 하루 3회 정도 하고 있어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쉽게 살이 찝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 루틴입니다.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의 식단 원칙은 3대 2대 1 법칙입니다. 채소와 과일 3, 단백질 2, 탄수화물 1의 비율로 식사합니다. 아침은 단백질 중심으로, 점심은 균형 있게, 저녁은 가볍게 채소 위주로 먹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3시간은 지나서 잠자리에 듭니다. 술은 완전히 끊기는 어려워서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맥주 1캔 정도만 마십니다. 대신 녹차, 보이차, 허브티 등으로 갈증을 해소합니다. 간식도 바꿨어요.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 과일, 요거트를 먹습니다. 처음에는 맛없고 심심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단 것이 부담스러워졌어요. 이 세 가지 루틴을 6개월간 실천한 결과 다카하시 씨의 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중이 18kg 감소했고 혈압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으며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숨이 차지 않고 계단을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빨리 호전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시더군요. 비결은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한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카하시 씨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집니다. 죽음을 경험한 건 두려웠지만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저는 이제 심근경색을 겪기 전보다 더 행복합니다. 변화는 몸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제 손주와 함께 뛰어놀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할아버지 피곤하다며 거절했던 공놀이, 술래잡기를 이제는 제가 먼저 제안합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진짜 빨라졌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새로워졌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어요. 전에는 다리 아프다, 피곤하다며 집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곳을 가보고 싶어집니다. 아내가 당신 정말 달라졌다며 놀라워해요. 건강해진 몸으로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어요. 직접 상추, 토마토 오이를 키우면서 먹으니까 음식이 더 맛있고 건강해진 기분입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새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요. 사회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지역 노인회에서 하는 등산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한 달에 2번씩 근처 산에 올라가는데 정상에 올라서서 내려다보는 풍경을 보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감격이 밀려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입니다.
전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어요. TV를 보고 먹고 자고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선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해요. 다카하시 씨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저처럼 건강에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운동하자고 제안합니다.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함께하면 더 쉬워져요. 제가 깨달은 것은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68세이지만 30대보다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물론 체력적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충만합니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도 구체적입니다. 70세까지는 마라톤 완주가 목표예요. 하프 마라톤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80세까지는 손주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싶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가족들에게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카하시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70대 이후에도 활력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뀌겠어 하면서요.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주면 좋게 반응하고 나쁜 것을 주면 나쁘게 반응해요.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오늘의 소중함입니다. 내일은 약속되지 않았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용하세요. 다카하시 켄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60대 이후의 건강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의 우리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다카하시 씨도 가족의 지지와 의료진의 도움,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함께할 때 더 쉽고 더 지속 가능합니다. 이 채널은 바로 그런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우리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